안녕하세요. 곰대리입니다. 오늘은 스트레스 관리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아마 회사를 다니든 뭐 개인 일을 하든 뭐 설령 회사를 다니지 않더라도 살아 있으면은 언제나 압박을 느끼게 되고 뭔가 이제 내 맘대로 안 되는 것들이 계속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서 오는 그런 감정 그리고 거기서 오는 그런 불편함들을 좀 유연하게 좀 핸들링을 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게 핸들링이 안 되면 이상한 데서 튀어나옵니다. 특히 우리가 말하는 욱하는 사람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얘기를 하고 핸들링을 좀 잘해서 마음을 휴지통 비우게 하는 것처럼 이제 빨리빨리 비우면은 좀 큰 게 들어와도 괜찮은데 이 용량을 넘어버리면은 그게 술을 먹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스위치를 누르면은 바로 튀어나가는 거죠. 그러면은 굉장히 크리티컬합니다. 하면 안 되는 말을 하고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하고 그런 식으로 돌발로 이제 사고를 일으키게 되면은 두 번, 세 번 기회가 안 옵니다. 그래서 본인 몸을 스스로 깨끗하고 깔끔하게 좀 관리를 하는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일하다 보면은 사실 이것저것 많이 묻어요. 그리고 세일즈를 하다 보면은 여러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그 이제 ATM에서 돈을 뽑을 때가 있잖아요. 돈을 뽑으면은 이 돈이 가끔 이제 그 몇 사람 손을 거쳐서 왔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ATM에서 돈 뽑으면 신권이 안 나오잖아요. 뭐 헌거도 나오고 조금 찢어진 지폐도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세일즈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얘기를 듣고 하다 보니까 어깨와 이제 가슴에 이것저것 많이 묻어요. 이런 이제 불편한 감정, 불편한 마음, 뭐 쓸데없는 뭐 이런 것들 잡일, 그리고 일을 하다 보면, 그리고 일을 많이 하다 보면 잔실수가 생깁니다. 근데 그런 잔실수가 오히려 대형 사고를 좀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회계 마감을 다 했는데 세금 계산서를 수정 발행을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은 그 업체에다가 뭐 한 300만 원만 줘야 되는데 뭐 이제 500만 원을 이제 과입금을 해가지고 200만 원을 다시 돌려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협조 공문의 기한에 뭐 사업자 등록증에 통장 사본에 이것저것 뭐 다 줘야 되는 뭐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이제 별거 아닌 건데 내가 정신 차리고 처음부터 잘했으면 되는 건데 사람이 하다 보면은 항상 휴먼 에러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거는 우리 부서든 옆 부서든 남의 회사든 다 비슷비슷합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뭐 혼나기도 하고 아니면은 회사에 뭐 그 심할서를 쓰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이런 이제 엉키고 설키면서 막 이러는 것들이 이제 사람 사는 거기는 한데 가끔 이제 잠자고 이제 꿈꾸다 보면은 바다 한가운데서 피라냐가 막 내 몸을 뜯어먹는 듯한 이런 꿈을 꾸기도 해요. 이제 굉장히 좀 뭐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 뭐 아플 때도 있는데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그게 사는 게 이제 뭐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뜯어 먹으면 그냥 먹어라. 뭐 약간 이제 이 정도의 이제 달관하는 정도의 느낌으로까지 오기도 했는데 뭐 그냥 이제 그러려니 하고 있어요. 뭐 내가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그렇다고 더 한다고 해가지고 더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주어진 상황에서 그냥 깔끔하게 청소하고 뭐 운동하고 뭐 그렇게 하면서 계속 하루하루를 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살다 보면은 그리고 일을 하다 보면 스트레스 분명히 받습니다. 뭔가 와요. 실적에 대한 압박, 취업이 안 되면 취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 거고, 취업을 하면 월급이 작은 거에 대한 생각, 그리고 회사에 적응해야 되는 거, 그리고 세일 파티가 되면은 매출을 올리고 매상을 올려야 되는 것들, 그리고 내 앞에 있는 손님하고 계약을 하고 싶다는 욕망이 먼저 서는 것들. 그래서 손님이 나한테 오히려 더 강하게 얘기를 하고, 역마진 보면서 장사를 할 걸 요청을 하고, 내 정보를 빼돌리고, 경쟁사랑 비교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서울에서 이 정도는 그냥 당연하고 누구라도 그렇게 할 수 있고 어떤 일이라도 벌어질 수 있다. 운전하다 보면은 뭐 1톤 트럭에 끼어드는 경우, 우회전하는데 가도 되는데 안 가는 산타페를 본 경우, 이런 이제 굉장히 많은 차량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그때 크랙션을 울리고 뒤에서 갖다 박아버리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럴 수도 있다라고 좀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는 게 좀 필요하고 다만 이거를 안 털고 안고 있으면 병이 됩니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어깨에 묻은 거를 털어내야 됩니다. 집에 와서 드라이 클리닝 하는 것처럼 깔끔하게 세탁기 돌리고 건조기 돌리고 하는 것처럼 깔끔하게 이렇게 좀 터는 게 필요한데 저 같은 경우는 등산을 좀 자주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산에 가서 이제 자연하고 대화를 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제 서울에 이제 그 문명화된 도시에 살다 보니까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버스
아니면 택시, 뭐 건물, 회의실 이런 데다만 일을 하게 됩니다. 보통은 앉아서 이제 하루 종일 보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걷는 시간도 부족하고 뭔가 이렇게 시멘트나 아스팔트 말고 딴 자연을 볼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이제 산에 가가지고 대화를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누가 보면 좀 이제 그 미친놈 같겠지만, 소나무 안녕, 전나무 안녕, 돌멩이 안녕 이러면서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요. 체력 단련하고 분위기 전환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건물 안에서 하루 종일 있다 보니까 자연을 볼 일이 없는 거죠.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 덥다, 춥다 이거로만 알지 나무가 있고 꽃이 피고 뭐 이렇게 뭐 그 초록이 이제 가득하고 이런 걸 볼 일이 없죠. 그래서 야외로 좀 자주 가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한 번 가면 한 3시간에서 많으면 한 5시간 정도를 좀 걷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하고 일부러 좀 이제 익숙하지 않은 데를 좀 많이 가는 것 같아요. 뭐 관악산, 수락산, 인왕산 이런 데를 좀 가게 되고 이게 등산도 이게 서울은 경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시간을 가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나는 좀 쉬고 싶어서 내 귀를 좀 이제 조용하게 닫고 싶어서 가는 건데 다른 데 가면은 이제 시끌벅적하죠. 사람들이 많이 떠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등산을 가도 남들보다 한두 시간 좀 일찍 가려고 하고 아니면 엇박자로 가려고 하고 좀 그런 편이고 개인적으로는 수락산을 좀 자주 가는데 수락산이 그나마 좀 사람이 좀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대화 없이 좀 갈 수 있어서 이렇게 쉬려고 좀 간다. 그리고 낯선 사람들, 낯선 공간, 낯선 먹거리 이런 게 있죠. 산에 가면은 아무래도 밑에 뭐 이제 뭐 미나리전을 팔거나 아니면 뭐 해장국을 팔거나 삼겹살을 팔거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보통 그분들이 거의 다 농사 지어가지고 파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서 밥 먹고 좀 이제 들어온다. 그러면 좀 이제 조금이나마 소풍 간 것처럼 좀 힐링이 된다. 이런 게 좀 있고 두 번째는 걷기입니다. 집 근처 강변이나 공원을 한 30분 이상 걷는 거예요. 뭐 저는 여기다가 줄넘기도 같이 하긴 하는데 보통 이제 그 친구들 보면 이제 안양천 근처 사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뭐 물레, 신도림, 구로 아니면 뭐 안양 이쪽 친구들은 이제 안양천이 좀 가깝다 보니까 글로 가고 저기 좀 이제 동쪽 같은 경우에는 중랑천으로 많이 가죠. 뭐 이렇게 뭐 건대, 군자 뭐 중고, 뭐 상봉 이쪽 해가지고 동부간선 타고 이쪽으로 하는 것처럼 이제 그 수변공원 가가지고 이렇게 좀 걷고 뛰고 하면은 요새는 잘 돼 있습니다. 뭐 러닝 그것도 있고 자전거 타는 데도 있고 해놔가지고 좀 걸으면은 좀 생각이 많이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사람 없는 데 가가지고 조용한 게 걷는 게 제일 좋기는 한데 서울은 어느 동네를 가더라도 사람이 많아가지고 좀 이것도 쉰다기보다는 좀 경쟁인 것 같기도 해요. 뭐 그런 게 있습니다. 특히 뭐 이제 좀 걷다 보면은 요새 또 이제 그 가을 시즌이다 보니까 자전거 타는 분들 많죠. 근데 항상 이게 좀 불만인 게 자전거 후레쉬를 좀 땅바닥으로 좀 향하게 하면 좋겠는데 이게 흔히 말하는 눈뽕처럼 눈에 딱 정확하게 딱 이렇게 빔이 딱 들어오게끔 세팅을 한 것 같아요. 상향등처럼 켜가지고 걷다 보면은 이게 눈뽕 때문에 이제 걷기가 되게 힘든 오히려 저녁인데도 선글라스를 끼고 나가야 되는 약간 이런 것들이 있고 뭐 고기 운전하거나 엄청 빨리 달리는 분도 계시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웬만하면은 사람을 좀 피해 다니려고 좀 노력을 한다. 그런 거고 걸으면서 조용한 곳에서 하루 일과를 좀 정리를 하고 내일 일정을 세우면은 생각이 좀 많이 정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이제 비슷한 얘기인데 몸을 활성화시키는 걸 좀 추천을 많이 드려요.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운동을 찾아가지고 몸을 활성화시키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 격투기, 낚시, 캠핑, 필라테스, 요가 뭐 이런 다양한 활동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좀 하시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걸 꾸준히 하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헬스 할 때는 항상 이제 제가 싫어하는 사람 흔히 말하는 이제 어떻게 해버리고 싶은 사람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분노의 쇠질을 막 했었고, 격투기 할 때는 그 사람 또 똑같이 생각하면서 몇 명 있어요. 그래서 분노의 로우킥과 뭐 분노의 펀치, 그리고 분노의 니킥을 연습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했는데, 뭐든지 좀 하다 보면은 처음에 운동을 할 때 몸에 힘이 들어갑니다. 힘이 들어가고 복싱장 가보면 알겠지만 원투 펀치를 칠 때 보통 완력으로 많이 칩니다. 펀치력보다는 완력으로 치는데 운동하고 이렇게 때리고 맞아보고 하면은 몸에 힘이 좀 빠져요. 그러면서 좀 리듬 있게 몸이 좀 변합니다. 그러면서 자세도 좀 잡히고 그렇게 좀 땀 흘리고 집에 오면은 잠도 잘 자고 내일 하루도 또 살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좀 이제 사실 이게 힘들죠. 직장인이 이제 회사 다니면서 출퇴근하면서 이제 운동까지 같이 하는 거는 거의 이제 굉장히 힘듭니다. 하지만 저 이제 합니다. 해요. 하루에 30분이라도 줄넘기 꼬박꼬박 하려고 하고 걷기라도 꼬박꼬박 하고 주말이면 산이라도 좀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은 이제 몸이 좀 유지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30대 중반이 넘어가면은 자꾸 몸에 살이 찝니다. 그리고 뭐 회식 자리도 많고 뭐 식사 자리도 많으니까 몸이 점점 커져요. 그래서 거울을 보면은 점점 이렇게 핏감이 좀 이제 떨어지는 걸 느끼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운동은 꼭 해야 된다. 한두 시간 하면 좋은데 30분이라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건물 안에서만 있고 출퇴근만 하면은 몸 안에 뭔가가 계속 쌓여요. 어깨에 계속 좀 묻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깨에 묻은 잡념, 감정, 뭐 이런 거, 감정 기복, 이런 것들을 좀 빨리빨리 털고 그 나름대로 휴지통 비우기를 해가지고 되게 산뜻하게 그리고 주변인들에게 좀 친절하게 할 수 있게끔 좀 일을 하면은 이게 좀 이게 또 선순환이 돼가지고 주변 사람들하고 좀 웃으면서 일을 할 수 있고 업무 협조도 받을 수 있고 내가 도울 수도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비워버리는 연습을 해야 내일도 일을 하고 모레도 일을 하면서 건강하게 좀 살 수가 있습니다. 저도 회사 다니면서 뭐 그런 적도 있고 한데 사람이 까칠하고 날카로울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럴 때가 제가 언제냐? 일이 많아가지고 시간이 별로 없고 굉장히 촉박하게 계속 돌아갈 때, 그냥 타임 어택 할 때, 그거랑 두 번째는 좀 체력이 부족해가지고 내 용량이 좀 부족할 때 그런 게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되면은 별로 안 좋습니다. 계속 뾰족한 것 같아. 약간 샤프심 같은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좀, 뭐 하여튼 공격력이 있는. 그러니까 내가 싸움을 잘하고 이런 거랑 좀 별개입니다. 신경질적인 거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줄이기 위해서 주변과 좀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 내 스스로 소신제가 하는 마음으로 운동을 좀 하게 되더라 하는 거고, 처음에 얘기를 했지만 이게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은 이것저것 묻어요. 피해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이게 내가 끌어안고 이거를 좀 털어버리는, 이거 소화하는 좀 훈련을 좀 해야 돼가지고 이런 것들 하시면은 좀 업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